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이방에 놓지 말아야 될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그림은 구궁도인데, 워낙 제가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수는 방위학입니다. 방위학인데, 이제 이 집 구조에 따라서 놓는 그 가구라든가 침대, 여러 가지 소품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응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또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아이방이라고 해서 딱 아이방이 아니고, 공부방에서 딱 공부방은 아닌데, 이제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험생이라든가 이제 학업에 열중하든가 뭐 연구실이라든가,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려놓은 거지, 이게 딱 고정은 아닙니다. 왜냐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 집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, 뭐 동남향도 있을 거고 남서향도 있고,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북향이 돼서 집 구조가 북향은 아니지만 이 거실의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으면 이제 북향으로 보는 거죠. 이쪽으로 베란다 창문이 있다면 이쪽은 이제 남향. 지금 운은 북동에서 남서방향 운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옵니다. 이제 이 운도 이제 20년마다 도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, 운은 항상 끝났다 해서 그 시점에서 그 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운이 바뀌기 전 해에서부터 바뀌는 거고,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 기준에서 이제 설명드리자면, 뭐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전해도 같이 이렇게 참조해서 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력 12월생이라면 전해 12월까지도 참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운이라고 해서 뭐 연도마다 딱딱 끊어서, 그 사이에 있는 운도 살펴야 되는 것처럼, 이 풍수에서도 이 딱 고정은 아닌데, 그 북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감기, 해가 좀 들들다 보니까 감기에 이런 데에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상에 좀 불리하죠. 예. 그리고 이제 또 뭐 예외는 또 있습니다. 또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뭐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집터 자체가 북향인데, 또 너무 또 그 잘된 것만 쫓다 보면은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,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,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아이방은 만약에 여기가 침실이면, 항상 여기가 침실이면 또 서쪽을 살펴야 됩니다. 이 나머지 방향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, 특히 더 중요한 게 이쪽 서쪽에서 오는, 이 서쪽 방향을 살펴야 됩니다. 왜냐면 이 동쪽에 아이방이 있다면 서쪽에서 이 금자리고 여기는 목자리니까 나무가 쇠를 싫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금국목이 됩니다. 금국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서쪽 금자리에서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 형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은데, 특히 뭐 아이박이니까 여기는 항상 뭐 이렇게 분주하고 뭐 산만하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산만할지언정 이쪽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. 이쪽 금자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이게 제가 이거 집
욕조에 따라서 나눴지만, 아니 또 이게 전체를 거실로 본다고, 그러니까 이분화시키면, 그 여기에 만약에 TV가 있다. 그러면 여기에 소파가 있다. 그러면 유난히 이 TV를 많이 보게 됩니다. 왜냐면 이 금국목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치는 자리이기, 이 자리가 일로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난히 TV를 더 많이 보게 되고, 일단 소파에 앉아서 이쪽을 쳐다보다 보면 또 TV를 틀게 됩니다, 이게. 왜냐면 TV 없는 집은 없으니까. 이런 것도 만약에 이쪽 자리에 소파가 있거나 이게 앉는 자리고 이쪽에 TV가 있다면 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딱 고정은 아닌데, 그래서 뭐 의지가 안 보겠다 하면 뭐 또 의지가 강한 분들은 안 보지만,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. 아예 지금 운은 이 북동에서 남서향으로 강력하게 흐르기 때문에, 이쪽이 뭐 현관 부엌 서재라고 써놨지만 이게 방일 경우에는 아주 강력합니다. 특히 이쪽으로 베란다 창이 있거나 이쪽까지 연결될 경우에는 운이 아주 그 집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 뭐 집이 아니더라도 그 기본 땅은 고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. 이 마을이든 뭐 이 우리나라 전체 운으로 보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이 공부방이 이곳이다 하면 아무래도 이 북쪽의 영향이 또 강하겠죠. 이쪽이라면 상관없는데 항상 내 앉은 자리가 중요하니까, 이쪽이면 상관없는데 이쪽일 경우에는 여기는 항상 깨끗한 게 물건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, 그러니까 무엇을 놔도 깨끗한 물건, 뭐 유리 구조라든가 또 뭐 이게 반듯한 물건들, 눈으로 봐서 좀 화사하다는 물건들을 놓는 건 상관없는데, 그러니까 밝은 재료의 물건을 놓는 건 상관없는데, 그러니까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또 그 아이들 방을 보면 또 장난감이 또 뭐 많고, 또 아이들은 또 놀다 보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모가 대신해서 치워주더라도 그 안 보이는 곳에, 놀고 나면 안 보이는 곳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. 아니면 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석에 놔두더라도, 큰 거 몇 개 놔두더라도 이 짜잘한 물건들은, 장난감들은 항상 안 보이는 곳에. 그러니까 현관도 들어갈 때 깨끗해야 되는 거고, 들어갔을 때 정면을 바라봤을 때 뭐 화병에다가 꽃을 꽂아 놓는 거, 뭐 물론 이쪽은 또 이 햇빛이 잘 안 드니까 모조꽃, 해바라기 같은 꽃을, 모조품을 놔두는 건 상관없습니다. 이 현관에 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전거, 뭐 또 뭐 저 유모차 이런 거는 대수있으면 안 놓는 게 좋습니다. 이 현관 항상 기의 발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이 신생아 유아들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지 가지런해야 좋다고 하지만, 또 더 신경 써야 될 게 이 동물 형상의 물건들, 이런 물건들은 되셨으면 안 놔두는 게 좋고, 또 이 커튼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동물 형상의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그림들 커튼 말고 그냥 화사한 색깔의,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다면 밝은 화사한 커튼이 좋지, 뭐 그 커튼 안에 동물 형상이라든가
뭐 그런 그림들은 있으면 안 들어간 게 좋습니다. 특히 주의하실 게, 가장 주의하실 것은 천정에 이제 그 모빌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다는 걸 추천 안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안 좋은 게 천정에다가 아이들, 특히 유아들 이제 울 때 달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달고 하시는데, 이 모빌 같은 거는 이제 잘 흔들려서 아주 미풍에도 이게 흔들리고, 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아직까지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들 뭐 달래는 차원에서 달고 하시는데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. 뭐 아이들 또 좋아한다고 막 이것저것 넣다 보면 거의 아이 방이 창고형으로 바뀌어서 또 막 산만하는데, 아이 정서적으로도 첫째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풍수적으로도 아주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, 이 천정에 특히 모빌라는 거는 그건 저는 아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좀 안 다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